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GM사가 요구해서 개발했던 제어 장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핵심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였죠. 실제 하드웨어로 제어 기능을 냈던 부분들을 뭔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제어기로 바꾸다 보니까 나머지 이 9개 조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컨트롤러 새로 개발됐던 PLC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것은 과거에 사용하던 이런 하드웨어 릴레이나 일반 접점들 그 다음에 타이머 릴레이, 카운터 릴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 컨트롤러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해서 제어기를 갖다가 개조나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었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계 장치를 개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또 원가 절감이나 원가 정 차원에서 이런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치로 새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 릴레이 하드웨어로 된 릴레이나 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선했던 컨트롤러들 보면 실제 이 컨트롤 제어반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품도 굉장히 많이 있죠. 릴레이나 접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어반을 만들면 기능이 많지 않더라도 제어반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컨트롤러는 프레스 제어반입니다. 프레스 하면 그냥 상부에서 하중을 가지고 제품의 형상이나 절단을 하거나 성형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프레스 장비인데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장치라든지 또는 속도라든지 몇 가지 그 기능들 내기 위한 컨트롤러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했던 컨트롤러가 이 컨트롤 복잡했던 것들은 실제 이런 릴레이도 앞에서 이 그림을 봤었죠. 여러 개 접점이 붙어 있는 릴레이. 그 다음에 타이머는 실제 이렇게 타이머 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로 다이얼을 세팅을 해두면 설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접점이 온오프 되어서 설정한 시간이 도달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타이머입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림처럼 16이라는 숫자를 세팅해주고 입력이 계속 들어오면 16개가 다 카운팅 되었을 때 외부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 가지고 제어반을 꾸몄을 때는 굉장히 덩치가 컸었지만 이 단순한 몇 개 이 모터 또는 출력기기들을 갖다 제어하는데 이 출력기기들은 어떤 제어반을 쓰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모터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전원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결선도 정방향 또는 역방향 이런 실리 배선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오프 컨택터, 온오프 유압 온오프, 절상력 온오프, 모터 정력 회전 해주는 이런 하드웨어는 동일하지만 컨트롤러 부분은 릴레이에서는 이렇게 꽤 복잡했던 조금 전에 봤던 타이머라든지 이런 타이머 그 다음에 전자계피기 마그넷 콘택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코일이나 타이머나 MC에 있는 코일들을 가지고 온오프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이 릴레이 회로에서는 꽤 복잡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PLC를 사용하게 되면 PLC를 사용하면 이렇게 PLC 유닛 하나를 쓰고 물론 기능이 다른 이 플랜트 설비 제어반이긴 한데 플랜트가 일반적으로 이 자동 프레스 장비보다는 굉장히 시퀀스가 많은 작동시켜야 될 요소도 많고 복잡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지만 PLC를 사용함으로 해서 실제 이 제어반 구조가 심플하게 되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봤던 그 IO만 입력 받아들이고 출력 받아들이는 배선만 하면 나머지
시퀀스를 구성해주는 그런 회로들은 PLC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해결해버리니까 제어반이 아주 심플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LC와 릴레이 제어반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어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로직 제어를 하는 시퀀스 제어를 해주는 기능은 똑같지만 릴레이는 실제 하드와이어드 로직 컨트롤을 합니다. 실제 모든 것을 배선을 해서 하는 쪽이고 PLC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소프트와이어드 로직으로 시퀀스가 구성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 확장성이나 보존성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다. 그 내용 변경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니까 프로그램은 변경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하드웨어는 변경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선을 변경시킬 때는 변경이 힘드니 아예 배선을 몽땅 다 제거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게 빠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릴레이 제어반을 꾸몄을 때는 수정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보존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건 PC 하나니까 유지부수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건 아까 봤듯이 사용되는 부품도 많죠. 릴레이 수도 많고 타이머 릴레이, 카운터 릴레이 여러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품들이 수명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하드와이어드 접점들은 이 컨택들은 사이클 수명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사이클 타임 횟수가 어떤 거는 5천회, 만회 그런 접점 횟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쏘고 나면 부품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수리 업무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보존성에도 차이가 있고 확장성도 당연히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죠. I/O만 변경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같은 경우는 시스템 확장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앞에처럼 배선을 아예 새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크기도 PLC가 소형이고 릴레이는 대형이 됩니다. 그래서 PLC 자체만 봤을 때는 릴레이하고 비교하면 이건 PC 컴퓨터 개념이니까 금액이 비싸지만 실제 제어반을 다 만들고 보면 아주 소형인 경우는 릴레이가 쌉니다. 릴레이가 경제적이고 대형이 되면 릴레이 쪽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고 PLC는 별로 안 올라갑니다. IO 배수만 올라가고 그래서 대형일 때는 PLC가 오히려 저렴하게 되고 소형일 때는 릴레이가 저렴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요즘 자동화 설비하면 IO도 많고 여러 가지 기능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작도 요즘은 한 번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개념보다는 모델 체인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내용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웬만하면 PLC를 사용을 하고 아주 소형, 그냥 실린더 몇 개 움직이고 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경우만 릴레이를 사용하고 아직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릴레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릴레이 쓰는 거는 PLC 쓸 때 릴레이가 장점이 전원이 절연이 되어 있고 또 이 코일 전원 한계로 이 많은 접점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점을 4개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서 이 코일 하나 ON을 시켜줌을 해가지고 제어 신호로 이 4개를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현재 PLC 제어를 하는 데서도 릴레이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구성하는 로직에는 더 이상 릴레이 쓰지 않지만 출력을 제어해 주거나 하는 그런 쪽에서는 24V로 220V를 구동한다든가 이런 쪽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도 현장 가서 보면 아마 릴레이 제어반은 거의 못 볼 겁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PLC로 구성되어 있고 PLC로 되어 있지만 실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로 구성하는 거에 출력을 어떻게 제어하는 거냐 PLC 24V로 220V를 구동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해서 릴레이가 몇 개는 항상 들어갑니다. PLC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C를 잘 아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 PLC라고 하는 거는 PC인데 단지 차이가 내부는 똑같죠. CPU하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 롬, 램 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가 CPU가 하는 게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쪽에 특화되어 있는 OS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I/O를 받아서 시퀀스 제어하는 데에 구동하는 그런 그 CPU로 구성이 되어 있고, I/O는 기본적으로 입력하면 우리 PC 같은 경우는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죠. 마이크나. 그 대신에 제어용이다 보니까, 산업용이다 보니까 리밋 스위치라든지 릴레이 접점이라든지 단순하게 온오프 접점이죠. 온오프 접점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접 스위치들, 이선식이나 삼성식 파워가 있는 입력들도 마찬가지 받아들이는 그런 입력 기기의 신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입력 장치하고 인터페이스 개념입니다. 출력도 마찬가지. PC에서는 출력이라 하면 모니터하고, 주로 모니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있어서 사용을 하거나. 근데 이제 이런 스피커 대신에 PLC에서는 실제 모터 구동하기 위한 컨택트 코일을 작동한다거나, 그 다음에 경광등을, 이 램프를 온오프 시킨다거나, 유공압 실린더용의 전자변,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장비나 유공압이 안 드는, 공압 장비 안 드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변,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느 장비나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변,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동을 해주거나 하는 이런 출력의 인터페이스가 적합한 모듈 내에서 출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하고 같지만 I/O만 좀 다르죠. I/O만 좀 다르고, CPU 이쪽도 기본 프로그램이 어떤 쪽 프로그램이 돌아가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하이레벨 랭귀지로 C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PLC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이제 이 레드 프로그램을 많이 이걸 가지고 주로 쓸 텐데 이게 적합한 그런 OS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체는 산업용이니까 장비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키보드나 이런 거 대신에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다운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컴퓨터 외에 전용 로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입력장치. 전용 로더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레더 프로그램을, 시퀀스 프로그램을 짜서 다운로딩 해주는 장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 로더보다는 워낙 퍼스널 컴퓨터가 노트북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가 다 이 PC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다운하는 구조로 대부분 PC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더를 많이 썼지만. 구조가 보면 어쨌든 이 컴퓨터가 동일한데 I/O만 좀 다르고, 이것도 결국은 입력 쪽인데, 입력 디바이스도 키보드에서 이제 그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컴퓨터 가지고 다운로드 해주는 그 정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PC보다는 현장 노이즈에 강한 그런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도 기본적으로 입력이나 출력이나 노이즈가 많죠. 입력도 노이즈가 많이 있겠지만 출력도 마찬가지. 유도성 부하는 코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서지나 이런 역기전류에 의한 노이즈들이 꽤 많습니다. 전자변, 솔레노이드도 그렇고, 마그넷 컨택도 그렇고, 릴레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도성 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런 노이즈에도 이 CPU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강점입니다. 실물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실험실에서 실험 키트에 있는 거는 미쯔비시에서 나온 멜색이라는 PLC를 사용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국산 이 글로팔이라는 건 LS 산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LS 산전 제품인데 나중에 한번 잠깐 소개하겠지만, LS 산전 쪽은 실제 우리 시장 점유율, 국내 자동화 산업계에 이 LS 산전하고 미쯔비시하고 그 시장 점유율이 비슷할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쯔비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LS 산전 제품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차이는 미쯔비시 쪽은 좀 대형 시스템에
대형 시스템에 조금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 소형 장비들, 단위 유니트 설비, 스탠드얼론 장비 이런 쪽은 또 LS 산정기에 많이 쓰입니다. 실제 로직은 어느 PLC나 똑같습니다. 단지 입력시키는 방법이나 랭귀지가 언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로 구성하는 거는 어느 PLC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PLC 모델이 바뀌면 이 모델의 사용법에 대한 것만 매뉴얼 조금 보면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다르지 나머지 실제 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명령은 좀 차이 있지만. 그래서 이 글로팔에서 LS 산정 모델이고 생긴 거 보면 어느 거나 다 이렇게 파워 모듈이 있습니다. 파워 모듈이고 보통 우리 이 CPU 모듈 하는 거는 이제 요 다음에 있는 놈이 CPU 모듈인데 CPU는 기본적으로 24V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일반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220용 파워도 있고 또 24V DC 볼트용 파워도 있습니다. CPU 모듈이 있고 이 CPU 모듈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하고 그 다음에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 디바이스하고 통신하는 이더넷 통신도 있고 485, 232 이런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모듈들이 그런 게 있고 또 IO가 통신해야 되는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외부에 정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CPU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메모리하고 외부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입력 장치 또는 입력 카드, 출력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림으로 사진을 봤을 때 입력 카드가 두 개고 출력 카드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 개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배열하는 게 하나씩 모듈로 갖다 붙이는 형태라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얘하고 통신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가 첫 번째 인풋 모듈은 어느 거고 두 번째 인풋 모듈은 뭐고 또 첫 번째 아웃풋 모듈은 어떤 거고 두 번째 아웃풋 모듈은 어떤 거다 하는 거를 CPU가 미리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붙은 I/O 모듈은 뭐가 있더라도 이 CPU가 그걸 알아서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입력은 X0에서부터 XF 또 X10에서부터 X2F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16점에서 32점이 되겠죠. 출력은 또 Y20에서 Y2F, Y30에서 3F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결정이 됩니다. 하드웨어로 연결이 되면.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보면 연결해 놓고 컨피규를 보면 안에 메모리 어드레스가 실제 IO에 대한 어드레스도 CPU가 알아서 체크해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할 때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입력은 여기에 어떤 센서를 붙느냐에 따라서 그 센서는 X0라는 거로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해주고 출력도 마찬가지 이 출력에 솔레노이드 1번을 연결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1번을 ON 할 때는 Y20을 ON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메모리를 이 I/O 카드를 입출력 카드를 정설하면 붙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CPU가 다 서칭을 해줍니다. 서칭을 해서 이 고유 넘버까지 결정이 다 되어지고 프로그램만 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 위치에 카드에 붙어야 되는 건 입력 기기들이죠. 입력 장치들, 센서들, 건접 센서들 이런 것들 붙고 출력은 구동하기 위한 릴레이 자체도 구동을 하죠. 릴레이 구동하면 릴레이 접점 가지고 액추에이터들을 구동할 겁니다. 그래서 24V 구동해서 220짜리 어떤 부자를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마찬가지 솔레노이드도 구동을 해서 공압을 움직이겠죠. 공압 전진시킨다, 후진시킨다 하는 그 다음에 모터도 전자계피기를 쓰겠죠. MC를 이용을 해서 MC 코일을 작동하면 RST 접점이 붙어서 모터 구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하드와이어드로 릴레이를 쓸 때는 릴레이 한 개에 접점이 여러 개 있었죠.
이 기능은 PLC도 똑같습니다. PLC도 입력이든 출력이든 어쨌든 뭐 릴레이를 하나 내부 릴레이 썼다 그러면 여기 다른 접점은 이 릴레이에 해당되는 접점은 프로그램으로 접점 개수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되는 만큼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내부 접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프로그램을 하면서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이 파워 모듈하고 CPU 모듈이 분리된 타입도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가 이렇게 정설되는 타입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CPU에 IO가 이런 형태 터미널이 몇 개 있어서 요것만 쓰는 아주 소형 PLC도 있습니다. 그래서 PLC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개발하고자 하는 IO가 얼만큼 많고 작고 또 어떤 용도에 따라서 PLC를 여러 가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출력 카드가 기본적으로 지금 소개한 거는 DIO를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인풋 아웃풋. 좀 더 온오프용이죠. DIO라는 거는 on 아니면 오프인 이런 입출력을 썼는데 이거 말고 ADDA용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도 있어서 아날로그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지금 그 정도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모터 구동을 하면 모션 컨트롤 필요하죠. 모션 컨트롤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축짜리 구동할 거냐, 8축 구동을 한다면 8축짜리 모듈도 있고 기본적으로 4축 모듈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통신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485나 232나 이런 게 하나씩 들어있는데 232는 1대1 통신이죠. 그래서 232로 통신해야 될 게 몇 개 더 있다면 232 통신 모듈을 사서 더 이렇게 정설만 갖다 끼우기만 하면 통신도 포트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연성이,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PLC 하나 선정하면 웬만한 설비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조나 이런 것도 아주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입력부와 출력부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력부가 보면 조금 전에 외부 기기 아주 강하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각 박스는 PLC 내부를 표시합니다. PLC 내부고 요게 CPU 모듈이고 요게 입력 카드입니다. 입력 카드. 그래서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력 카드는 기본적으로 포토카플러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배선을 할 때 보면 이 컨문점 하나에 입력 포트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6점, 32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기기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원하고 이렇게 연결해 두고 이 스위치를 전환해서 이 접점이 온되면 도통이 되겠죠. 도통이 돼서 이 다이오드가 온되면 다이오드의 빛으로 베이스 역할을 하니까 이게 포토 TR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통에서 입력이 들어왔구나 내부에서 ON이구나 OFF구나 하는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포토카프는 이 입력 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노이즈도 PLC CPU 내로 못 들어가겠죠. 포토카플러가 완전히 정기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강한 그런 이 잡음이 있어도 포토카플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선하는 거는 기기 1번, 기기 2번. 그래서 콤보는 공통으로 다 들어오겠죠. 3번, 4번 똑같은 걸 이리 쭉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PLC에 입력 배선하는 것도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기기를 한번 보면 출력기기도 보면 이 마찬가지 사각 박스가 PLC를 의미합니다. PLC고 나머지는 외부 디바이스죠. 그래서 실제 이 PLC도 출력 카드도 보면
출력이 실제 포트에 나가기 전에 CPU가 출력 카드 구동하는 것은 포토카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유도성 부하로 접점이 온오프 될 때 서지가 생기거나 어떤 노이즈가 있어도 실제 외부 디바이스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CPU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아주 튼튼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PU에서 연산 결과를 가지고 1번 포트 온 하면 1번 포트 릴레이가 온 되고 2번 온 하면 2번 해당되는 이 포토카플러가 온 돼서 도통이 되고, 그래서 실제 배선은 이 출력 디바이스 하나 연결하고 여기 파워 연결해서 콤먼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오픈 서킷이지만 도통해서 통하게 되면 폐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컨택트에 코일이 작동을 하고 그 코일에 붙어있던 접전대를 붙어서 모터를 구동한다거나 외부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PLC는 출력 디바이스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입력은 대체로 센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워가. 그래서 건조 센서 하면 다 24V고 또 이 24V 말고 입력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그 접점만 있는 거죠. 리밋 스위치라든지 마이크로 스위치 이런 것들은 접점 온오프밖에 없다. 파워 없이. 그거는 외부 파워로 24V 쓰면 입력 기계는 다 24V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24V고, 그래서 단지 입력 쪽에는 몇 종류를 안 쓰니까 간단한데 출력 쪽은 보면 출력은 다양하죠. 실린더도 구동하지, 모터도 구동해야지, 모터도 강전이 있고 약전이 있고, 그래서 컨택터도 릴레이도 24V, 220V도 있고, 컨택터 220V 있고, 램프는 5V에서부터 24V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온오프 시키기 위해서 실제 출력 모듈은 형태가 타입이 많습니다. 트랜지스터 타입도 있고 릴레이 타입도 있고, TR 타입은 약진에서는 TTL 레벨의 5V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동하는 디바이스도 구동해주는 것은 SSR을 구동을 해서 그 접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20짜리 구동도 할 수 있고 24V도 구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 TR의 TR은 접점이 없는 거죠. 무접점 타입으로 해서 사용하는 출력 카드입니다. 대신 무접점을 쓰면 어떻게 되죠? 장점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릴레이 출력. 릴레이는 실제 이 부분이 릴레이 코일이 구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접점을 붙여주는, 이제 이거는 유접점이 되겠죠. 출력이 유접점 출력도 있습니다. 대신에 유접점 출력 쓰면 단점이 수명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TR 말고 SSR도 있습니다. Solid State Relay. 이것도 약진에서는 5V 레벨까지 쓸 수 있는, 코일은 5V 레벨에서 코일 구동을 하고 그 코일이 붙어있는 접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죠. 이제 접점 용량에 맞는 24V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주로 24V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선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램프도 또 그 다음 디바이스에다가 파워를 연결해서 콤을 물려주면 내부적으로 페어로만 구성 딱 되는 순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입출력부 구성을 해줍니다. 실제 배선 관련한 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